안녕하십니까. 3월 데뷔트 강의로 만나게 뵙게 된 미친 토익 안하나 강사라고 합니다. 자, 지금 먼저 3월, 4월 이제 2달 남았습니다. 5월을 대비해서 우리 5월 달에 토익이 바뀌죠. 5월 마지막 시험에 그때부터 토익 시험이 완전 막 180도 뒤집어지는 건 아닌데 어쨌든 몇몇 유형들이 막 바뀌면서 학생들이 적응이 안 되면서 아마 시간에 굉장히 많이 구애를 받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럼 우리에게 미션이 이제 주어졌어요. 자, 파트 5, 6, 7 토익 RC 부분을 어떻게 경향대로 잘 적용해야 되냐. 첫 번째, 우린 무슨 일 있어도 3월, 4월에 끝내야 합니다. 꼭이에요. 5월 달에 돼버리면요. 특히나 기본기가 좀 약한 친구들, 어휘적으로 또는 영어적으로, 원초적으로 영어를 좀 싫어했었어. 그동안 오랜 세월 수능 보고 나서 나는 영어를 좀 멀리하고 살았어. 하는 사람들이 오랜만에 영어 공부를 다시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막 시작하려고 했더니 토익이 좀 있으면 바뀐대. 기껏 여기 조금 적용하려고 했더니 바뀐대. 그러면 뭐하러 바뀔 때까지 질질 끄나요? 3, 4월 지금 빨리 끝내셔야죠. 지금부터 시작. 끝내십시오. 자, 그래서 미친 토익으로 오란 얘기는 아닙니다. 혼자 만약 독학하는 분이라면 내가 만약 영어 수능 당시 뭐 1등급, 2등급 정도였었고 너는 어학연수도 갔다 왔었고 어느 정도 기반도 있고 나는 영자 실문도 어느 정도 좀 읽고 미드도 자주 보고 이런 사람들이라면 오히려 새로운 유형 자체가 더 익숙할 수도 있어요. 괜찮을 수도 있어. 근데 그게 아니야. 나는 영어랑 좀 안 친해. 영어 막 싫어. 그랬던 사람이 이제 막 토요일 시작하려고 했는데 바뀐대 하는 사람들은 3월, 4월에는요. 웬만하면 그냥 본인한테 가까운 뭐 강남이든 종로든 아니면 저기 뭐 인천이든 본인한테 가까운 아무 오프라인 학원이랑 다 가십시오. 가셔서 웬만하면 오프라인에서 주어지는 그 자료들과 그것들을 잘 따라가세요. 한두 달만. 그럼 정말 누구나 내가 현재 점수가 600점이에요. 그러면 800, 900 맞는 거 2달이면 될 수도 있어요. 2달만 진짜 독하게 하면 되거든. 그리고 내가 막 현재 점수 300점이야. 그럼 2달만 독하게만 하다못해 750 이상 갈 수 있거든. 어느 정도 750 이상으로 가놓고 나면 새 유형으로 바뀌어도 적용하는데 어느 정도 익숙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탁이니까 3월, 3월만큼은 올인을 하십시오. 그냥 올인을. 알겠죠? 부탁드려요. 그렇고 자, 그다음 두 번째, 자,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예전에 우리 한 1월 달 정도에 쌤이 또 데뷔 특강을 했었을 당시에도 얘기를 들었었던 건데, 문제집은 여러 권을 풀려고 하지 마세요. 한 권이면, 그러니까 한 권에도 뭐 문제 짧은 거 말고, 천재 정도, RC 천재로 10세트 정도 되는 것만 빠삭하게 문제 다 풀고, 정답 보고 땡 하지만 말고, 그 정답이 왜 그게 정답인지, 왜 아닌지, 그리고 문장 분석하고, 그리고 그게 문법 문제든 어휘 문제 싹 다 해석해보고 이것만 해도 한 권이면 충분하게 어느 정도 떼고 그 다음에 시험장 가면 충분히 적용 잘 될 겁니다. 한 권이면 보통 12달치 정도가 될 거예요. 10달치에서 12달치 정도가 됩니다. 그럼 거의 1년치를 푸는 건데 토익 문제집들이란 게 그냥 새로운 문제들 막 덩어리 내는 게 아니라요. 토익은 정말 정형화돼 있어요. 문제들이 유형이 벗어나서 나오는 문제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한 1년치 정도만 풀어도 어느 정도 유형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토익 단어는 한계가 있답니다. 벗어난 단어들은 크게 없어요. 1년에 한 두세 단어 정도만 새로 추가가 되고요. 그 외에 추가되는 단어는 거의 없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1년치 정도만 풀어도 어느 정도 토익에서 나오는 어휘도 습득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문장 유형들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문제 풀고 해설지 뭐 땡 하는 것만 하지 마시고 한 권 풀 때 그 한 권 푼 각 회차마다 반드시 문장 구조 파악하기. 모든 문제 다. 두 번째, 반드시 해석연습 반드시 하기. 그래서 문장 안에 내가 혹시 그게 어휘 문제가 아니었더라도 모르는 단어 없게 만들기. 이 두 가지만 해놓으셔도 어느 정도 점수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한 것만으로 제대로 판단해 주시고 그 다음에 포인트 노트 필수. 자, 이거는 내가 매번 강조합니다. 포인트 노트라는 건 오답 노트 말고요. 포인트 노트. 본인이 문제 풀고 나서 틀렸던 것들은 반드시 왜 틀렸는지 파악하고 분명히 그것도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됐던 그 문제의 포인트를 잘 정리해서 큼직큼직하게 본인이 좋게 보기 좋게 해서 정리를 잘 하십시오. 해서 마지막 주에 시험 보기 직전에 한 2, 3일 전에 그것만 싹 다시 훑어봐도 본인이 몰랐던 부분을 다시 보면서 본인이 거기서 적용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거고요. 본인만의 족보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쌤이 또 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오답노트 만들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거 이제 하나 쓰고 정답 쓰고 해설 쓰고 해석 쓰고 하기엔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냥 포인트만 정리하고 그 정답이 됐던 이유 포인트들. 예를 들면 if가 뭐 가정법이 나와서 가정법이 문제가 나왔는데 내가 틀렸어. 그럼 가정법이 됐던 거 가정법의 힌트 뭐 if절에 과거 나오면 저쪽은 우도 동사원이요. 이런 뭔가 포인트들 그런 것만 싹싹 정리해놓고 틀렸던 문제가 내가 또 틀릴 것 같은 경우는 정답을 지우고요. 문제 풀었던 걸 볼펜을 풀지 말고 연필 같은 거 풀고 내가 틀려서 또 틀릴 것 같은 문제만 정답을 지우고 그것만 요즘 핸드폰 좋잖아요. 핸드폰으로 쫙 찍어.
그래서 보다 포토를 찍는 겨. 쫙 찍어요. 그리고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막 게임하고 텔레비 DMB 그거 보지 말고 그거 지나다니면서 지하철에서 심심할 때도 한 번씩 다시 푸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 유형을 다시 눈에 익히니까 조금 더 반복적인 반복 효과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서 자 이런 팁과 함께 이번 달도 마찬가지. 자 40문제 제공드립니다. 파트 5 40문제 지금부터 15분 갑니다. 해서 문제 풀고 강의 들어야 돼요. 문제 안 풀고 듣는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문제 풀고 오십시오. 15분 이따 봐요.
자, 제가 늘 데뷔 특강에 해올 때 마찬가지로 해설지 제공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해설지 요약 써서 아래쪽에 여러분이 보는 영상 아래쪽에 해설지 다운로드 가능하니까 해설지 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은 몇몇 쏙쏙쏙쏙 뽑아서 같이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맞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크게 보면 좋겠지만 혹시 틀렸다면 근데 내가 설명을 안 했어, 그 부분들은 해설지 다운 받으셔서 해석도 해보고 왜 정답인지 파악해 보시고요. 그죠? 보통 뺀 건 거의 품사 문제거나 아니면 해석해서 하나만 말되는 어휘 문제거나 일 때 보통 뺐습니다. 해설지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것들이라 뺀 거니까 그거에 참고해 주십시오. 자, 우린 103번부터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볼까요? 자, 보면 in accordance with 준수하여 란 단어고요. 보안 protocol 계획을 준수하여, 보안 계획을 준수하여. visitor 방문객들은 must wear 착용하셔야 됩니다. 신분 태그를 착용하세요. 명찰 같은 거죠. 명찰을 착용해 주십시오. 항상이여란 말로 at과 함께 저렇게 times와 밑줄에 가능성 있는 단어는 at all times란 말로 우리는 항상이란 말로 표현한답니다. at all times 자체를 관용 어구처럼 사용합니다. 항상이란 표현법이에요. 근데 쌤 제가 듣기로는 at any time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요? 네, 그거는 at any time으로 쓰긴 해요. at any time. time 이렇게 쓰긴 해요. 어떤 시간에도 언제든지라는 수거처럼 이렇게 쓰긴 합니다. 근데 이제 times라고 보이죠? 저렇게 항상이라는 걸 쓰는 건 at all times라고 표현하니까 기억하고요. 자, every란 존재. every는 자 토익에서는 2번 그리고 영어적으로도 2번 잘 쓰죠. 첫째, 단수 꾸미는 거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엄청 좋아하셔. 단수 every item, everything to. 그래서 단수만 꾸미는 걸로 되게 좋아해서 단수명사표 밑줄 하면 정답 됐다 좋아합니다. 근데 딱 한 번 더. 자, 유일하게 복수 나온 유일한 순간으로 뒤에 숫자 뜰 겁니다. 완전 빈번 출제하죠. 숫자 나오고 뒤에 기간 복수명사 이렇게 떡하니 보일 겁니다. 이렇게. 자, 이게 뭐요? 예를 들면 밑줄 빵, 3, 숫자, weeks 이런 식으로 해요. 자, 이렇게 숫자의 복수 기간이 내는 딱 보여요. 보기 every 딱 있어. 해석해봤더니 3주 만에, 3주마다라고 해석이 돼. 정답은 every가 늘 나올 겁니다. 숫자 딱 보이는 순간 정신을 딱 차리고 every가 보기 있으면 정답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so every 3 years 매 3년마다, every 3 months 매 3달마다 이렇게 정답 되게 좋아하니까 절대 잊지 마시고 정답 잘해 주십시오. 이거 좋아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지금은 정답 올이 맞습니다. at all times 항상입니다. 오케이. 자, 106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휘 문제예요. 근데 자, 먼저 첫째 apply for, apply to 되게 좋아하시죠. apply for, apply to. 자, apply for, apply to가 내 눈에 보여요. 그때는 주로 신청하다. 그리고 하나 더 적용시키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적용시키다 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둘 중에 해석되는 쪽으로 해석하시면 되고 전사물은 apply for, apply to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청하다, 적용시키다고. 네, 하나 더 플러스 apply는 타동사로 쓰기도 해요. 무조건 apply for, apply to가 꼭 죽어도 붙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타동사로 쓰면 뒤에 목적어 나와요. 근데 그 목적어와 함께는 의미가 조금 바뀐답니다. 쪼까 바뀌어요. 그래서 그 의미가 apply와 목적어가 나오면 바르다라는 의미로 쓸 때가 있어요. 바르다. 예를 들면 this cream, 이 크림은 apply 발라주세요. 당신의 injury, 상처 부위에 발라주세요. 이럴 때 나와요. 이 크림은 상처 부위에 바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바르다라는 의미로 한번 정답 나오고요. 두 번째, 붙이다로 쓰기도 해요. 붙이다. 붙이다. 이 라벨을 그 시럽병에 직접 붙여주세요. 이럴 때 붙이다라는 의미도 쓰게 돼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밑줄 뒤에 보면 지금 목적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유저 매뉴얼을 붙여주세요. 유저 매뉴얼을 발라주세요. 안 되죠? 그래서 지금은 A는 아니고요. 그 다음 look, 보다라는 의미가 있지. 보다. 그래서 유저 매뉴얼, 사용 설명을 보세요. 말 될 것 같으니까 또 정답을 고르는 실수하지 마시고, look은 바로 뒤에 명사 나와서 목적어 나오는 꼴은 없답니다. 자, 우리 주로 많이 쓰죠. look at, 보다. look at, 봐. 그죠? 자, 그 다음 look for, 웬만큼 나오는 거 다 얘기할게요. look for, 찾다. look for, 찾다. 그 다음 또 있죠. look around, 둘러보다. look around, 둘러봐. look around. 그 다음 look after, look after. 야, 뒤를 봐줘니까 뒤를 봐주는 건 돌보다. 돌보다. 그 다음 look over, 검토하다. 어머, 너 왜 또 갑자기 안 써지니? look over, 검토하다. 검토하다. look over, 검토하다. 그 다음 look into, look into. 속을 봐, 속을. 그래서 들여다보는 거니까 이건 조사하다. look into, 조사하다. 의미가 막 바뀌어요. 의미 자체를 알아야 돼요. 전사물일 수도 있으니까. into. 그 다음 look up 이란 게 있죠. look up, look up. 이건 찾아보다. 백과사전을 찾아보다. 매뉴얼을 찾아보다.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근데 찾다와 찾아보다는 달라요. 들어봐요. 난 백과사전을 찾고 있어요. 이게 어디 있지? 찾고 있어. 이게 이제 찾다.
근데 백과사전을 찾아보고 있어요. 이건 찾아서 찾아보는 거지. 그죠? 다른 단어입니다. 어쨌든 look at 보다, look for 찾다, 둘러보다, after 돌보다, look over 검토하다, look into 조사하다, look up 찾아보다. 정리. 자, 그다음 concert. 너도 두 개. concert 조심. concert 완전 자주 나와. concert with가 눈을 보여. 자동사로 목적 없이 with가 왔어. 그러면 상담하다를 해석하세요. 상담하다. 상담하다를 해석하십시오. I consult with my manager. 매니저랑 상담하고 있어요. 쓰고요. 근데 다 봤더니 뒤에 목적어가 나왔어. 목적어. 근데 목적어가 사람 목적어. 사람 목적어. 사람 목적어야? consult the manager. 사람 목적어 떴어. 그땐 또 상담하다로 해석해. 상담하다야. 뭐야? 의미가 똑같아? 그래. 그땐 똑같아. 근데 뒤에 봤더니 목적어가 나왔는데 사물 목적어. 사물 목적어. 딱 의미 완전 바뀜. 그때는 참조하다. 참고하다 라는 의미로 그때는 refer to와 비슷한 의미가 탄생이 된답니다. refer to, 참조하다, 참고하다. I refer to the manual. 난 그 메뉴를 참고하고 있어요. I refer to the map. 나는 지도를 참고했어요. 이럴 때 씁니다. 참조하다. 그리고 inquire about 없으면 안 돼요. inquire about 바로 들어와야 돼. inquire about 바로. 그럼 되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정답은 consult. 해서 사용자 설명서를 참조하세요 였답니다. 근데 여기다 대고 사용자 설명서를 상담하세요. 말 안 되니까 이제 버릴 거거든. consult 참조하다. 사물 목적할 땐 참조하다. 그래서 정답은 10번이 맞답니다. 10번 정답 되겠습니다. 독학하는 분들 위험해. 우리의 지식이 너무 토익에서 유형은 딱 정해졌는데 그 용어를 우리가 알기에는 아직 너무 부족하거든. 그래서 진짜 어쩔 수 없이 독학하는 사람들은 진짜 5만 사이트 다 이용. 그래서 이런 데이비드 강의 다 찾아. 다. 아무튼 유명한 데 다 찾고 그 본인한테 다 뭐 유용하든 말든 됐어요. 아무튼 문제 싸그리 다 풀어보고 토익 시험 나오는 그 유형들 싹 다 포인트 노트 꼭 정리하고요. 그렇죠? 꼭 정리해놓고 꼭 반복해서 3, 4월 안에 끝낼 수 있도록 반복 잘해 주십시오. 어우 안타까워. 빨리 끝낼 수 있는 거를 하다가 5월로 넘어가면 아쉽잖아요. 아무튼 10번 정답. 다음. 자, 8번 넘어가요. 자, 8번 들어오시고. 자, 밑줄. It's several most single. 중에 고르래요. 근데 읽어보면 4시에서 6시 사이에 금요일 날 새로운 노동자들은 요구돼요. 참석하라고. 그 퍼포먼스를 참석하라고. 미팅을 참석하라고. 요구가 된대. 각각의 워커들은 참석하세요. 몇몇 워커들은 대부분 참석하십시오. 갖다 붙이면 다 말돼요. 싱글은 이제 단독이라는 뜻이고요. 그런데 자, 요거는 이치가 정답인데 포인트는 워커인데 자, 이치는 단수 되게 좋아하거든. 단수 every야. 이치는 단수 엄청 좋아하는 애야. 정답은 A번이 맞고 자, 우리 아까 every는 단수 되게 좋아하시고 그리고 숫자의 기간 나오면 every 좋아한다고 every 3 years 이런 거 좋아한다 했었죠. 이치는 그건 안 돼요. 단수만 좋아하는 애가 단수 앞에 정답 되게 잘 됩니다. 그건 오케이인데 자, 그럼 나온 김에 잘 보이세요? 좀 조그만해요. 자, 쌤이 지금부터 막 동글뱅이 X 막 칠 테니까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모르겠다. 너무 빨라. 그러면 잠깐 멈춰놓고 정리해놓고 들어가십시오. 본인이 아는 건 됐고 모르거나 헷갈릴 것 같은 것들만 좀 정리 잘해주세요. 자, 어나원 당연히 쉽죠. 안 돼. 단수만 되고요. 더나 소유격은 더든 마이든 유얼이든 소유격 싹 다 됩니다. 명사면 다 오케이. 해서 더나 소유격 뒤에 밑줄 빵 튀어나오고 명사가 2개인데 봤더니 단수 복수예요. 근데 그때는 딱 둘이야. 수일치를 보든가 동사 is면 is 그 다음에 아면 복수 그러면 되고 만약에 동사 봤을 때 with야 수일치 알 수가 없어. 그때 방법 없음. 분명히 해석상 뭔가 차이가 있으니까 해석자에서 풀고요. 그죠? 수일치 보든가 해석자라든가 이어요. 자, this와 that은 자, this의 복수 형태 these, that의 복수 형태 those 해서 자기들의 복수 형태를 따로 갖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these와 those는 복수 맞고 너는 복수 이것들 저것들이니까 복수만 맞아요. 불가산도 안 되고 단수도 안 돼. 근데 그 복수를 갖고 있으니까 복수는 빼고 this와 that은 단수나 불가산만. 그래서 복수가 안 되고요. 그죠? 상반되죠? this와 those는 복수, this, that은 단수나 불가산. 그죠? 오케이. each, every 죽어도 단수. 절대 단수. 불가산도 싫어해. 완전 단수만 좋아해. 단수. each, every 그냥 단수. each item, each member 무조건. 그리고 단수 앞에 밑줄 딱 넣어 보기 있어. 그냥 늘 정답이야. 늘. 단수 엄청 사랑하는 애들. 단수고요. 자, many, 많은, a few, 약간. 자, few는 거의 없다라는 의미로 해석 문제도 엄청 많이 나오니까 걔는 꼭 복수. 거의 없다. 해석도 꼭 기억하고요. 그래서 many, 복수입니다. few 복수고요. a few도 복수고. 자, a few, 붙었다 또 단수 하지 말고. a few는 덩어리째 복수예요. a few items, 복수. 어의 무시, a few는 그냥 덩어리째 복수예요. 자, much는 자, 얘는 많은, 약간, 거의 없다. 의미는 같아. 의미는 얘랑 똑같아. 같은데, 자, 단수는 많다는 의미, 개념 자체가 없는 애야. 단수는 한 개라는 의미니까 많다는 의미랑 쓸 수가 없는 거고. 자, 이미 복수는 매니가 가졌어. 그러니까 너는 불가산이겠죠. 불가산. 자, 너는 복수, 너는 불가산. few, 복수, little, 불가산. few, 복수, little, 불가산. 이에요. 매니랑 뭐치만 알면 안 되고, few랑 little도 알아야 돼요. 복수, 불가산입니다.
자, 그다음 most, 그다음 some, all, 대부분 몇몇 all이니까 자, 너는 단수는 안 돼요. 자, 복수 오케이, 불가산도 오케이입니다. 그럼 보다시피 every와 정반대잖아요. 정반대. 그죠? every는 단수만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복수 불가산하고 단수 안 돼요. 정반대다 보니까 보기에 동시라는 거 엄청 좋아해. 맨날 동시 나와. 그럼 단수면 네 정답하면 되고 복수 불가산면 니네 정답하면 되고 물론 말은 먹혀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참고로 all이 보임, some 보임, most 보임, all, some, most가 주어져요. 빡 동사 밑줄 나왔음. 야 스위치 시켜봐. 악의 이직에 물어볼 수가 있어. 근데 학생들 머릿속에 all 하면 some 복수지 뭐 하는 경향이 조금 박혀 있거든요. 근데 보다시피 복수를 꾸밀 수도 있고 불가산을 꾸밀 수도 있어요. 사실 이 세상에는 불가산 명사보다 가산 명사가 훨씬 더 많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살면서 all 같은 경우, some 같은 경우 복수를 꾸몄던 건 더 많이 눈에 띈 것뿐이야. 복수를 꾸미고 있다면 복수하는 게 맞아요. 걔가 all items 이렇게 들어왔다면 복수 취급하세요. 근데 all information, all equipment, all furniture 같은 유명한 불가산 명사가 붙어있다면 나온 김에 좀 이따 불가산 명사 보여드릴게요. 뭐가 있는지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불가산과 써있다면 그때는 단수 취급하는 게 맞는 거랍니다. 그렇죠? 아무리 all이 있어도 all에 집중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all items 복취급, all information 그러면 그때는 단수 취급합니다. 그렇지? 그렇고요. 제니는 말만 되면 돼요. 어떠한이라고 말만 먹기엔 다 좋아요. 그냥 다 단수도 오케이, 복수도 오케이, 불가산도 오케이니까 어느 명사 있든 말만 어떠한이라고 먹히면 정답하셔도 돼요. any 좋아하고요. 그 다음 several 몇몇이니까 당연히 복수겠죠. 몇몇인데 뭐 몇몇이니까 복수가 맞고요. 그 다음 unnumbered는 그 자체가 많은이라고 해석하죠. 복수가 맞아요. 복수가 맞고. 자, a variety of 다양한이니까 너도 복수를 좋아해요. 다양한 거니까 여러 개란 얘기죠. 복수가 맞고요. 그렇고 자, 그 다음 a great deal은 절대 뭐 굉장한 거래 이렇게 해서 또 희한하게 해석하지 말고 a great deal은 그 자체가 많은 상당한입니다. 근데 자, unnumbered와 variety of는 얘 자체가 많이 many랑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many. 근데 a great deal도 많은 상당한 의미는 그렇지만 얘는 약간 much랑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much. 그래서 너는 much와 똑같이 불가산만 꾸미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great deal은 무조건 불가산만 쓴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했고 그다음 나온 김에 자, a variety of unnumbered에 자, 요거 안 보일 테니까 요때 쓸게요. 자, unnumbered는 그 자체가 수많은 이란 뜻으로 걔를 그대로 형용사로 바꾸면 numerous로 바뀌죠. numerous 라는 단어로 바뀌어. 그죠? 그 다음 a variety of를 그대로 형용사로 바꾸면 우리는 various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양한이죠. 자, 얘네도 마찬가지. 보기에 어휘 문제 뜰 때가 있어. 예를 들면 various, rigorous에서 엄격한, 다양한 이렇게 보기에 뜰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자, 더 다음 밑줄 나왔음 뿅 training이래요. training. 그다음 training이에요. training. 그냥 쭉 빨리 쓸게요. 그냥 training이에요. 이거. 그다음 프로그램이 내 눈에 보임. 뿅뿅뿅 프로그램임. 자, 여기 나와서 보기를 봤더니 보기에 various가 보기에 있었음. 보기를 봤더니 rigorous가 보기에 있었음. rigorous. 제 전 강의를 그러니까 1월달이든 제가 했던 강의에 보면 rigorous가 엄청 많이 나와요. 토익이 엄청 많이 나온 단어라. rigorous는 엄격한이라는 단어거든요. 다양한이에요. 근데 보통 다양한 단어도 엄격한 좀 덜 알거든요. 그러면 근데 우리는 우리 신입사원들에게 밑줄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요. 엄격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요. 근데 이게 다양한 막 머리 많이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에 이게 보이는 게 먼저 정답을 쓰는 거지? 안 돼. 무조건 보기 보자마자 various랑 numerous 보기에 딱 있음. 어휘 문제임. 그럼 밑줄 뒤에 있는 진의 명사가 꾸미는 게 복수인지 확인 꼭 할 것. 반드시 복수 명사면 정답하십시오. 근데 지가 꾸미는 게 단수 명사거나 복수가 아니야. 버리십시오. 그래서 지금도 이런 상황에 프로그램 단수네 그럼 잽싸게 버려야 되거든. 근데 해석상 말이 되니까 오답이 되게 많이 되니까 그거 조심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답이 됩니다. 해서 지금 있는 이 한정사들은 사실 밑줄 뒤만 딱 보고 지가 데리고 온 그 명사만 쳐다보면 돼요. 단수면 단수대로, 복수는 복수대로, 불가산 불가산대로 지가 꾸밀 수 있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만 잘 따라가십시오. 그렇죠? 혹시 빨랐다면 멈춰놓고 필기 다시 하시고 정리해놓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오케이 다시 앞으로 돌아오시자. 얘요. 그럼 지가 꾸미는 게 되면 얘거든. 얘 워커 단수. 그래 단수 정답. 너 복수. 그러니까 버리고. 그 다음 너는 복수거나 불가산. 버려. 그럼 되는 건 이제 A번 이치 정답이죠. 정답이 A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되고. 자, 다음 넘어갑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109번 들어오시겠습니다. 자, 밑줄을 보시면 또 품사, 노 형용사, not 부사, 논 명사, never 부사입니다. 부사예요. 자, 밑줄을 잘 보면 extra 추가적인이라는 형용사, charge 명사입니다. 요금이란 명사. 자, 물론 이렇게 형용사 자리 밑줄, 명사의 밑줄 나오고 이렇게 밑줄 나온 사례에 그때의 정답의 후보는 부사일 수도 있고요. 대신 부사가 들어온 순간 이 부사는 형용사를 꾸미는 겁니다. 형용사를 꾸미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 자리에 부사만 되는 건 아니에요. 형사 확률이 되게 높아요. 엄청 높아. 저 자리 밑줄 나온 거 토익 시험은 역대 쫙 다 보면 한 진짜 100문제 나오면 90문제 정도가 죄다 부사 정답입니다. 거의 다. 그리고 한 7, 8문제 정도 가끔 형사 정답 나오는데 저거 때 형용사가 정답의 가능성도 있긴 해. 하지만 이때 형사는 절대 형용사 못 꾸며요. 형용사는 명사 꾸미려고 있는 거지 절대 형사 꾸미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형사 들어가는 건 이렇게 둘 다 명사 꾸밀 때 그때 형사가 될 수도 있어요. 가능은 해요. 쌤 저렇게 형사 2개 명사를 꾸며도 돼요? 돼요. 한국말도 돼요. 돼요. 예를 들면 이쁜, 섹시한, 그녀. 되잖아요. 그래서 명사를 2개 이상이 꾸며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맞아. 대신 영어적으로 형사, 명사 2개 이상 꾸미려면 형용사, 명사 꾸며도 되고요. 그 다음 형용사, 콤마, 형사, 명사 꾸며도 되고요. 형용사, and, 형용사, 명사 이렇게 꾸며도 되고요. 쓰는 사람 마음입니다. 어쨌든 이것도 가능하거든요. 돼요. 대신 말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늘 이렇게 밑줄에 나온 상태에 부사, 형사 보기에 동시에 있으면요. 얘부터 집어넣어. 그리고 얘가 형용사를 꾸민 것과 말이 되는지 확인을 먼저 해. 돼. 그럼 정답 찍고 빨랑 가세요. 괜찮아요. 딴 것, 형사도 말 되면 어떡하지? 생각도 안 해도 돼. 늘 부사 정답 나오니까 부사부터 집어넣고 먼저 정답해. 말해. 그럼 말 되면 정답하고 지나가세요. 근데 말이 안 돼. 뭔가 어색해. 그럼 그때 차선책으로 형사 집어넣고 말 되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밑줄은 형용사 앞이니까 부사 가능성 분명히 있습니다. not, never. 가능해요. 하지만 추가적이지 않은 요금. 얘가 지금 추가적이지 않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요? 그게 아니죠. 그래서 요금이 없어요 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라 얘는 지금 얘를 꾸미는 게 아니라 요금 없는 charge를 꾸미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no charge가 꾸미는 거라 정답 지가 꾸미는 건 명사를 꾸미고 싶었던 거라 정답은 A번 쪽이 맞는 겁니다. 물론 at no charge 이 자체가 익숙해서 정답 잘 골라서면 다행이고 헷갈린다면 지가 꾸미는 존재와 판단을 해보시면 돼요. 정답은 A 정답 됩니다. 그리고 no나뿐만이 아니에요. 기본적인 웬만한 품사 문제 나와도 이거에 적용하면 다 적용되니까 부사부터 집어넣고 말 되면 지나가기, 말 안 되면 형용사 생각하기. 그죠? 오케이. 자, 다음 넘어갑니다. 12번 들어올게요. 12번. 자, 나와 보이는 어휘 문제로 보여요. 어휘 문제. 아까 내가 강조했던 그 단어 때문에 그랬어요. 자, 이 리무진은 subject 대상이 됩니다. job applicants 그 구직자들 applicants니까 지원자들, 구직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to 밑줄 엄격한 스크리닝 프로세스, 엄격한 선별, 스크리닝하면 선별 과정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subject A to B는 A를 B의 대상이 되게 합니다라고 생각하고요. 또는 B subject to라는 게 있어. B subject to라는 게 있어. 이거는 뭐뭐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주어가 흡연자들은 범칙금의 대상이 됩니다. 이 지역에서 이럴 때 흡연자는 범칙금의 대상이 되고 B 서브젝트는 뭐뭐의 대상이 되다라고 해석하고 서브젝트 A to B가 나면 A를 B의 대상이 되게 합니다 라고 해석하고요. 근데 그 선별 과정이 되잖아요. 선별 과정. 그럼 엄격한 과정. 좀 아까 얘기했던 거. 그래서 다시 한번 쓰자면 rigorous, rigid 그리고 strict, 그 다음 stringent, 엄격한이라고 토익에서 엄청 정답 좋아하는 애들입니다. strict, stringent, rigid, rigorous, strict, stringent, rigid, rigorous. 정답 되게 좋아하는 아이고 보기에 맨날 있고 아무튼 정답 섭보이가 맞습니다. 엄격한 선별 과정의 대상이 됩니다. 보이 정답.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113번 들어오십시오. 113번. 자, 전치사 어휘 문제네요. 자, 플러스 더하여라는 전치사. 플러스 더하여. 자, 어몽은 사이에 대신 어몽 정답일 땐 반드시 복수명사인지 확인 꼭 할 것. 단수 앞이라면 아예 후보도 안 됨. 안 되니까 복수인지 확인하고요. 지금 복수 맞으니까 후보 맞고요. 어폰은 자, 어폰이 정답 나올 때 몇 가지 추려드릴게요. 자, 먼저 첫째 어폰은 첫째로 어폰에 대한 얘기예요. 슝. 자, 첫째 agree 뒤에서 정답. agree 뒤에 밑줄 나올 때 전사 묻는 문제 나오면 agree with, agree on, agree upon, agree to 중에 정답하시면 됩니다. 전부 다 정답 가능성이 있는 애라 그리고 특히 나왔던 건 with나 upon 쪽이 잘 나오니까 있는 거 아무나 말 되면 정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agree가 정답 잘 되는 upon이 정답 잘 되는 거 우리 based 쓰죠. based A예요. A based on 많이 쓰죠. 또는 upon도 됩니다. based on, based upon 둘 다 되고요. 있는 거 정답하시면 돼요. 마찬가지. 자, 그리고 depend 좋아하죠. 우리 depend on 하세요. 근데 복이 없어. depend upon 하시면 돼요. 두째 있는 것도 정답하시면 돼요. 또 이렇게 썼더니 on하고 upon 무조건 바꿔 써놨는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을 때가 따로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시간 앞에 그 시간 중에 요일 앞에 금요일을 영어로 우리 on Friday 이렇게 쓰잖아요. 그때 맞아. 요일 앞은 on이지. 근데 on이 없는데 복이 막 upon 있는 거야. 정답 이건 하면 안 돼요. 그때는 on이 없으면 on 안 돼요. 아니면 upon은 안 됩니다. 그런 거 말고 지가 정해져 있어. 이렇게 정해져 있고 그리고 이제 플러스 하나 더. 자, upon이
뒤에 이제 명사가 나올게요. 또는 ing가 보일 수도 있음. 해석을 해봤더니 하자마자로 말돼. 하자마자 말돼. 그럼 정답이에요. upon request 요청하자마자, upon arrival 도착하자마자, upon receipt 수령하자마자 나오면 정답일 수도 있어요. 해서 요 정도로 정답 잘 나오니까 기억하고 있고요. 그죠? 자, 다음 throughout은 또 두 번. 자, 뒤에 시간 개념 나옴. 시간 개념 나오면 동안 내내라고 해석하기. 동안 내내. 그래서 throughout the year 1년 내내 이렇게 해석하죠. 그 다음 뒤에 장소 개념이나 장소나 또는 물건 따위가 나올 때가 있음. 자, 물건이 나와요. 그럴 때는 전반에 걸쳐 라고 해석하죠. 지역 전반에 걸쳐, 백과사전 전반에 걸쳐 이렇게 쓰죠. 그래서 그렇게 쓰고요. 그래서 해석상. 자, 이 vegetable steamer은 야채 찜통기는 유명합니다. 전문적인 셰프, 요리사들과 집 쿠킹 엔투지아스트 요리를 좋아하시는 매니아들 분들 둘 다 똑같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둘 다 똑같이 그 사이에서 유명합니다. 정답은 B번이 맞겠죠. 보기 정답이고 특히나 이 문제를 갖고 온 큰 이유 중에 하나 어라이크도 꼭 좀 하려고. 어라이크는 늘 위치가 A and B 나오고 그 뒤에 밑줄을 나오는 거 엄청 좋아. 이렇게 밑줄. 우리 보통 A and B 이렇게 앞에 줄 넣으면 both나 between 정답 잘 나오잖아요. both A and B, between A and B. 좋아하죠. A and B가 있고 뒤에 이렇게 밑줄 나올 때가 있으면 그때는 어라이카 정답 엄청 많이 나와. 해석은 A와 B 둘 다 똑같이. 아이와 성인 둘 다 똑같이. 남성과 여성 둘 다 똑같이. 이럴 때 뒤에 and 뒤쪽에서 정답 되게 많이 나옵니다. 정답은 지금은 뽀이 맞고요. 오케이. 다음 114번 갈게요. 어휘 문제요. 네, 어휘 문제를 보이긴 해요. estimate가 지금 전사가 뒤니까 명사로 출제됐음. 자, 동사 때는 평가다고 평가하다. 자, 명사 때는 견적서 또는 뭐 추정치 뭐 이런 뜻입니다. 추정치 이런 뜻이에요. 그죠? 견적서, 추정치. 자, 넘버는 넘버고요. amount는 액수, 양 뭐 이런 뜻이고 change는 물론 변화도 있지. 변화는 뜻 있지. 근데 말고 하나 더 얘는 잔돈이란 뜻이요. 잔돈. Please give me my change. 잔돈 좀 주세요. change도 있죠. change. 오케이. 자, 자동화된 기계는 in 그 street subway station 역에서 자동화된 그 기계들은 제공합니다. 당신에게 with 밑줄을 제공을 해요. provide A with B. A를 A에게 B를 제공합니다. 라고 쓰죠. 당신에게 B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네가 단지 have paper currency, 화폐가 지폐를 가지고 있다면, 지폐만 가지고 있다면 당신에게 밑줄을 제공해 줄 수 있어. 그 자동화된 그 기계는요, 당시 지폐만 갖고 있다면 밑줄로 제공해 드릴 수 있대요. 그러니까 동전으로, 잔돈으로. 그래서 정답은 D번이 맞습니다. 정답이 맞고, 근데 이 문제가 시험에 나왔던 역대 이 문제 지금 이런 것도 있지만 말고 자 코인하고 동전이 동시에 나온 적도 있답니다. 그러면 당신에게 이 잔돈으로 제공해 드릴 수 있어요. 당신에게 동전을 제공해 드릴 수 있어요. 분명히 둘 다 말되거든요. 저렇게 동시에 나온 적이 있었답니다. 그때 포인트는 자 그대로 이렇게 밑줄이었어요. 그리고 어도 더도 S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 change는 변화란 뜻일 때는 뭐 가산이든 불가산이든 상관없이 막 써요. 사물 명사 중에서는 셀 수 있고 없고 병행한 게 너무너무 많답니다. 우리 외울 필요도 없고 토익 출제자도 걔가 셀 수 있게 없게 뭘 썼게는 안 물어봐요. 당연하죠. 셀 수 있는 거 없는 거 둘 다 쓰는 애를 걔가 어떻게 물어보겠어. 그래서 출제자도 그런 건 못 냅니다. 근데 명확하게 못 세는 명사로만 쓰는 게 있고 셀 수 있는 명사로만 쓰는 게 좀 따로 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코인은 알잖아. 코인 동전 하나 둘 셋 넷 셀 거 아니에요. 근데 잔돈이라는 일 때는 무조건 불가산으로만 쓴답니다. 무조건 불가산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동시에 나온 적이 있었다요. 그래서 밑줄을 봤더니 어도도 S도 아무것도 없어. 얘는 가산명사라 더 또는 S 이렇게라도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관사도 없고 S도 없고 아무것도 안 붙었네요. 그럼 이 셀 수 있는 명사를 쓸 수가 있어요? 못 쓰겠죠. 그래서 정답이 저렇게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체인지로. 자 그렇다면 저런 식으로 가산 불가산을 묻는 문제가 토익 시험에 매번 출제되는 게 몇몇 정해져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자 이 세상에 모든 명사는 거의 다 셀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거의 다. 웬만한 건 거의 다 세. 그리고 아주 몇몇 개들은 보면 한 20% 정도? 걔네들은 셀 수 있고 없고 막 병행해. 말했지만 셀 수 있고 없고 병행하는 애들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그냥 내올 수가 없지. 둘 다 되는데. 말고 그럼 나머지 한 80% 정도? 걔들은 죄다 세. 죄다. 거의 다 세. 내두고 어차피 세. 그럼 우리는 못 세는 것만. 걔만 외워. 토익이 몇 개 나오는 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걔만 좀 기억을 하자. 그리고 내가 기억한 거 불가산하면서 토익 시험에 나오면 넌 불가산. 이거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 내가 안 외운 게 있어. 그럼 그냥 가산일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죠? 그래서 자 우리는 체인지만 외워. 그리고 여기가 동시에 나오면 체인지가 불가산인데 관사일 수 없어. 너가 가산이겠지. 버려. 너 정답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자 우리가 외워야 되는 불가산 명사 누가 있느냐?
조금 많네요. 그죠? 자, 같이 나온 불가산 명사들입니다. 시험에 자주 나온 불가산 명사들. 자, merchandise 당연히 상품이란 뜻으로 얘는 product랑 동시에 나올 수가 있겠죠. product랑 동시에 나오겠죠. 뭐 아이템이랑 동시에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면 밑줄에 어도 에서도 아무것도 없어? 그럼 네 정답. 어가 딱 붙고 밑줄 나와? 그럼 불가산 안 되니까 product 정답. 이런 식으로. 자, access 접근. 불가산이에요. access 접근이고요. 자, approach라는 애가 가산 명사입니다. approach. 똑같은 접근이지만 얘는 가산, 얘는 불가산이에요. 억세스는 불가산입니다. 너 가산이에요. 억세스 사실 얘를 기억 못해도 되니까 그냥 merchandise 그리고 억세스 얘를 기억하면 돼요. 그리고 permission 허가증 가산이고요. permit 불가산이고 permit이 가산입니다. permit 동사일 때야 물론 허가하다고 명사로 쓸 때 permission 가산 명사고 permission이 불가산이에요. 그다음 certification 자격증 자 certificate가 수료증 자격증이랑 가산 명사 얘는 불가산 얘가 가산입니다. 그리고 작업이란 명사 work는 불가산이고요. 상대적인 가산 명사는 task고요. task 동시에 나와요. 그래서 어도 S 없어 불가산 work 정답. 가산이면 task 정답 하시면 되겠죠. 자, information 정보 되게 유명한 불가산이죠. 뭐 팁 같은 거랑 동시에 나올 거예요. 뭐 가이드라인 뭐 이런 거 동시에 나오면 우리는 소중한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게요. 중요한 팁을 줄게요. 중요한 정보를 줄게요. 말은 되게 나와. 그래도 관사 없음, S 없음, 아무것도 없으면 불가산 정답 하면 되겠죠? 그렇게 동시에 나오겠고. 자, knowledge 뭐 지식이고, furniture 가구, equipment 장비, approval 승인이고요. 그리고 가산 불가산의 종류는 여러분이 이걸 한국말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영어적인 쓰임 자체가 굳어버린 존재라 생각해보세요. 가구 왜 못 써? 저기 침대 하나, 식탁 하나, 장롱 하나 이거 왜 못 써?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냥 영어적으로 굳어져 있는 언어적인 쓰임인 거라 그걸 한국말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사실 compliment라는 단어 있잖아요. compliment. 얘 칭찬이라는 단어거든요. 칭찬이라는 단어 셀 수 있게 해볼게요. 완전 잘 셉니다. 가산명사로 사전에 딱하니 있어. 칭찬 하나, 칭찬 둘, 칭찬 셋 센대요. 그거 어떻게 이래래 그걸. 그래서 웬만한 명사 다 가산이라고 기억해요. 내가 머릿속으로 이거 셀 수 있다 없다 생각조차 하지 말고 그냥 다 가산. 그리고 이 정도는 못 쓰는 명사니까 이 정도를 못 쓰는 명사로만 기억해 놓고 시험에 나와서 둘 다 말되는 단어인데 이거 뭐지?를 묻는 문제가 나오면 관사도 개수 없네? 오케이 불가산 찾자. 정답 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랬고 장비고 승인이고 그다음 potential 보이죠? potential 잠재력. 형용사 땐 잠재력 있는 이고요. 명사 땐 잠재력이란 명사인데 불가산입니다. 관사도 안 붙고 있어도 아무것도 안 붙어서 불가산이고 얘 상대적인 애는 여기다 쓸게요. 좁으니까 여기다 써도 보일란가? 여기다 쓸게요. 그럼 자, potentially가 가산입니다. potentially가 가산이에요. 그래서 생각해봐. 가지고 있다 해부 동사. 그리고 밑줄 빵 나왔음. 보기에 potentially 동시에 나와. 그녀는 밑줄을 갖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뭐 고를 것 같아요? 당연히 potentially 쪽이 명사로 보니까 더 많이 나오겠죠. 그죠? 어도 됐어 아무것도 없어? 정답은 potential 정답 이해돼요? 가산이고 불가산입니다. 그죠? 조언이고 그리고 보다시피 너리 종류들 너리 다 불가산. machinery, scenery, 그다음 stationery 너리 붙으면 다 불가산이에요. 여기 없어도 너리 붙으면 다 불가산으로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기계류, scenery 풍경경치 얘는 동시에 나온 거 보면 뷰랑 동시에 나오고요. 풍경경치. 그다음 stationery 하면 문구류 다 불가산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 한번 보면서 하고 잔돈이 보이죠? 잔돈이란 뜻의 불가산이고 change는 가산 불가산 다 되니까 뭐 굳이 볼 필요 없고 잔돈일 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죠? 오케이. 그래서 불가산 명사 따로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정답은 D번이 맞고 코인하고 동시에 나올 때 조심하면 되고요. 그죠? 자, 그럼 넘어갑니다. 자, 115번 쪽으로 들어오겠습니다. 115번 쪽 들어오셔서 사실 밑줄을 보시면 1초입니다. 1초. 왜냐하면 대절 뒤에 또 다른 문장 돼야 돼요. 근데 D번이가 주어 그리고 동사 D번이가 또 주어, 또 동사. 문장이 또 두 개가 또 연결돼. 그럼 문장 하나, 둘, 셋인데 접속사 하나 들어왔으니까 이제 접속사 두 번째 또 접속사 또 들어오셔야죠. 그래서 접속사 자리입니다. onto 전치사. 얼렁 뭐뭐를 따라, 긴 거 따라가는 거. 길을 따라, 해변가 따라, 긴 거 따라갈 때 쓰는 말. 그래서 전사 안 돼요. 버려. 자, since는 전사일 수도 있음, 접속사일 수도 있음. 그죠? 너 후보. beside, 옆에라는 전치사. 옆에라는 전치사. 버려. 그럼 정답 얘밖에 안 돼요. 얘밖에 안 되니까 정답 맞고 그리고 참고로 since는 이래로란 뜻일 때 때문이라는 뜻 말고요. 때문이라는 뜻일 때 아무나 막 쓰고 이래로란 뜻일 때는 시제가 결정 나 있어요. 혹시 since라는 접속사 절에 밑줄 나옴 반드시 보다시피 과거동사 보이죠? 꼭 과거동사 채우셔야 돼요. 해부피랑만 친하다고 잘못 알고 있다가 무조건 썼다 틀리지 말고 since 절에선 과거 내가 초등학교 때 이래로 내가 1980년대 이래로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과거, 신스가 있는지 아닌 과거.
그리고 그 반대편 주절에서 그 과거 그때 이래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래왔어 라고 해서 현재 완료는 반대편에서 현재 완료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과거 현재 완료입니다. 그래서 since 자리에 밑줄 나와서 혹시 since 자리에 밑줄 나오면 꼭 과거 동사로 정답하기. 반대편 주절에 밑줄 나와서 그때는 꼭 have pp를 정답하기. 그래서 시제 묻는 문제 나오니까 시제 기억하시고요. 그렇죠? since 자리는 과거, 그 다음 주절엔 have pp입니다. 오케이, 자 됐고 10번 정답. 다음 120번 넘어오십시오. 어휘 문제 satisfy 만족시키다. 모든 감정사는 그 감정을 일으키다. 만족시키다. 만족하다 아니에요. 만족시키다. 다음 adhere to 없으면 절대 안 씁니다. adhere to 뜻은 준수하다. 도 있고 법률을 준수하다도 있고 하나 더 들러붙다 까먹지 말고요. 들러붙다. 이 표면에 잘 들러붙습니다. 들러붙다. 그리고 참고 adhesive라는 단어가 있어요. adhesive. 자, sieve. 자, 품사가 형용사게요, 명사게요? 네, 형용사일 것 같죠? 네, 형사도 있어요. 들러붙는 형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명사로 엄청 많이 쓰입니다. 시험에서 명사로 엄청 많이 쓰는데 예를 들면 with 나와요. 그리고 adhesive 나와요. 다시 adhesive 이렇게 나오고 adhesive 나와요. 그리고 밑줄 이렇게 나오거든. 나와. 그럼 작성도 형사는 아싸 명사 이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안 되고요. 예를 들면 명사도 있답니다. 명사일 때는 접착제. 접착제예요. 그래서 접착제와 함께 붙여주세요 하면 문장 끝났으니까 부사 써야 되는데 자기가 보기에 그 adhesive가 형사로만 보이거든요. 그래서 명사 다 틀려오는 문제로 되게 많이 나오니까 adhesive는 명사로 접착제 있다는 거 기억하고 자, inform 알리다인데 자 무조건 목적어 사람 목적어 튀어나옵니다. 사람 목적어 누구누구에게 말 되면 이제 정답하면 되고요. 대신 사물 목적어 나오면 절대 정답하지 마시고요. 사람에게만 쓰는 사람에게 알렸어요 할 때 쓰는 말이고 자 pardon 자 pardon me 우리가 하죠. pardon me 뭐라고요? 죄송한데 다시 말해주세요. 이거 많이 하잖아요. pardon은 용서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용서해주다 또는 이해해주세요. 이해해주다 정도로 해석하면 됩니다. 주다라고 해석을 하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좀 학생들 pardon me 이걸 많이 듣다 보니까 그런 뜻이야. 그럼 다시 말해주세요. 뭐 이럴 때 쓰는 말인가? 라고 잘못 쓸까 하는데 아니요. pardon은 용서해주세요. 제가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해주세요. 이렇게 의역이 된 거지. pardon 자체는 용서해주세요. 이해해주세요. 정도의 뜻이고요. 똑같은 거 excuse요. excuse. 우리 excuse me, 실례해요. 이거 하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 죄송해요. 뭐 이런 뜻으로 쓰이긴 하지만 걔는 용서해주다, 이해해주다. 그래서 토익에서 정답으로 나온 패턴 보면 우리가 로비를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밑줄, 고개 밑줄 뒤에 the appearance, 외관이 나올 거예요. 로비가 공사 중이에요. 그래서 로비의 외관을 좀 이해해주세요. 공사 중이니까 지저분할 거 아니야. 외관을 이해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이럴 때 쓰입니다. 해서 해석상 이제 B는 버리면 되고요. 뒤에 to 없으니까. 자, place us 우리에게 the lack 부족, 엘리베이터 서비스의 부족을 위해 우리를 동안 우리가 실행하는 동안 유지 관리 작업을 그 빌딩의 전자적인 시스템을 관한 유지 관리 것을 실행하는 동안에 그 부족을 위해 우리를 좀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를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알아주세요. 그래서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D번이 맞답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아니잖아. 우리가 이렇게 하는 동안이니까 우리를 좀 이해해 주십시오 였던 거죠. 그래서 pardon 정답 돼요. 정답이 excuse랑 똑같이 정답 잘 되니까 참고하시고요. 데뷔드 정답 됩니다. 다음 자 121번 들어올게요. 121번 자 형용사 문제 명사 앞에 complaint라는 불평불만 명사 앞에 형용사 자리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complain이 나와라 complain 요건 이제 동사 complaint가 명사예요. 그래서 complain 간혹가다 학생들 complain 보면 얘도 명사 동사 다 되지 않은데 아니에요. complain은 동사, complaint는 명사. 자 명사입니다. 명사 앞에 형용사 자리. 그렇다면 A도 B도 D도 형용사처럼 보이는 건 맞아. 하지만 frequent는 그 자체가 동사 때, 형용사 때는 빈번한, 동사 때는 자주 다니다라는 의미의 동사로 바뀌어요. 그래서 ing 나거나 pp가 돼버리면 자주 다니고 있는, 자주 돌아다닌, 자주가 된 이라는 의미로 쓰여요. 근데 지금 밑줄을 원하는 건 빈번한 컴플레인을 받은 후에가 되는 거니까 자주 다녀진 컴플레인 말이 안 되죠. 정답은 A번이 맞습니다. 정답 되어요. 정답.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28번 쪽으로 들어올게요. 128번 쪽 들어오십시오. 가겠습니다. 자, sell 팔다, order 주문하다, apply 아까 얘기했죠. apply for, apply to. 얘는 신청하다, 적용시키다. 그때 말 되는 쪽으로 정답하시면 되고. 그리고 뒤에 목적어 나오면 바르다, 붙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요. 바르다, 붙이다. 크림을 발라주세요. 라벨 붙이세요. 이거. 그 다음 컨택트는 연락하다야. 회사 50%의 of bill voucher. 바우처라는 거 쿠폰 같은 거. 쿠폰은 단지 음식들에 구매된 레스토랑의 디너 메뉴로부터 구매된 음식들에 단지 적용됩니다.
정답은 10번 정답 apply to 이기도 하고요. apply to에 부사가 낀 것뿐이고요. 정답은 10번 정답 됩니다. 적용시키다. 자, 135번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5번 쪽이요. 자, 아티클 명사입니다.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 자리. 형용사 B 버리고 동사니까, C 버리고 명사니까, A ing 형용사, D도 형용사. 근데 fascinate는 동사가 아니지, 동사, 감정 동사죠. fascinate 란 자체가 감정 동사죠. 그래서 모든 감정 동사들은 자기가 동사였을 때 감정을 일으키다 이 뜻입니다. 일으키다. 감정을 satisfy, 만족시키다. tire, 피곤하게 만들다. satisfy, 만족시키다. disappoint, 실망시키다. excite, 흥분시키다. 그래서 감정을 일으키다요. 근데 자, 그럼 ing가 붙어버리면 자기가 감정을 일으키다의 ing니까 감정을 일으키는 이죠. 감정을 일으키는. 말 그대로 감정 일으키다의 ing가 감정을 일으키고 있는 일 거예요. 근데 모든 감정사 PP 형태는 감정을 일으킨 거를 당한 존재인가, 뭐뭐 된 존재. 그럼 누군가 나한테 감정을 일으켜. 예를 들면 얘가 나를 흥분시켰어. 얘가 나를 만족시켰어. 그럼 나는 그 만족을 당해서 그 감정을 느끼게 되겠죠. 감정을 당해서 걔가 나를 만족시키는 바람에 만족을 느끼겠지. 누가 나를 흥분시키면 난 흥분을 느끼겠지. 당한 쪽은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느끼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사람은 느끼잖아요. 느낄 수 있는 존재잖아. 그래서 PP는 주로 사람을 꾸밀 때 씁니다. 그렇고요. 근데 감정을 일으키는 건 사람은 느낄 수 있지만 사물은 절대 느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물은 느낄 수가 없어서 보통 ing를 많이 꾸미죠. 사물은 ing를 꾸밉니다. 그래서 감정 동사 묻는 문제 나오면 보통 사람 꾸밀 땐 PP 하세요. 사물 꾸밀 땐 ing 하세요. 라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가능성이 있는 말인 거 맞아. 근데 찍지 마세요. 꼭 읽어보고 그 물건이 느끼는 존재가 아니고 아예 일으키는 존재인지 확인하고 감정을 느끼는 존재라 사물인지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맞아요. 예를 들면 주어 자리에 그게 나오져 있었어요. 예를 들면 그 도서관, 더 라이브러리 이렇게 나오져 있어서 라이브러리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 is 이렇게 나오고 밑줄 이렇게 나옵니다. 나와서 보기에 이제 excited가 나왔던 거, excited. 보기에 이제 exciting 이렇게 나왔던 거. 도서관? 너 사물이지. 아니지 정답. 이러다 틀릴 수도 있는 거거든. 예를 들면 우리 도서관은요, 당신에게 무료 잡지를 제시하게 돼서 기뻐요. 흥분돼요. 이랬어요. 그럼 우리 잡지, 우리 회사라고, 우리 도서관이라고 말은 했지만 우리 도서관 이렇게 해드려서 기쁩니다 하니까 말만 도서관이고 우리 도서관은 우리들은 이란 표현인 거야. 그래서 그런 도서관의 말에 낚이지 마시고 꼭 그 문장을 읽어봐서 그 감정을 느끼는 뜻이면 그때 이제 PP로, 감정을 일으키는 거면 ing로 들어오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처럼 일으키는 건 ing로 사물 꾸밀 때 쓰는 말, PP는 느끼는 에서 사람을 꾸미는 건 맞아. 보통 이게 거의 다 정답일 거야. 하지만 이런 문맥일 때 있으니까 조심하고요. 보통 이거는 라이브러리라든가 회사가 좀 많이 나와. 회사. 우리 회사는 당신에게 발표하게 돼서 기뻐요. 이럴 때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심하면 되고. 자, 어쨌든 지금은 아티클을 꾸며. 아티클. 그럼 아티클은 느낄 수 있는 존재가 전혀 아니죠. 그래서 자, 밑줄 아티클은 묘사했습니다. 많은 눈에 띄는 효과들을 해냈습니다. climate change, 기후 변화의 효과들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A번 쪽의 사물이라 ing 쪽이 맞습니다. 정답 맞고요. 자, 그럼 나온 김에 여러분이 알만한 감정 동사 뭐 interest, excite 같은 건 당연히 아는 거고, 그죠? satisfy, disappoint 알잖아요. 말고 자, 완전 자주는 overwhelm, 압도시키다. 감정 동사. be wider, 당황시키다. 감정 동사, 당황시키다. 모르는 감정동사 따로 정리해 두셔요. gratify, 만족시키다. satisfy 똑같은 말이요. satisfy랑 똑같은 말이에요. 감정동사. 만족시키다, 기쁘게 하다. invigorate, 활기를 일으키다. 활기를 일으키다. 감정동사고요. 활기를 일으키다. 그 다음 startle 하면 깜짝 놀래키다. 놀래키다. 그 다음 trouble, 문제를 일으키다. 뜻은 알 거예요. 문제를 일으키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틀리는 패턴이 시험지에 이렇게 나와요. 더 item, is, 밑줄 이렇게 나옵니다. 그 보기에 이제 troubled 이렇게 나와요. 나오면 학생들이 아이템은 문제가 되어지지. 목적 없네. 오케이, 수동태 정답. 이걸 많이 해요. 자, 모든 감정사는 절대 ing, pp 둘 다 목적 안 남아요. 그대로 끝이야. It is exciting, 끝. It is interesting, 끝. 절대 목적 있고 꼴 문제를 못 푸니까 이렇게 비동사 뒤에 나올 때 조심하세요. 절대로 밑줄 나왔을 때 목적 없다고 pp 고르면 바로 틀립니다. 감정사는 ing 형태도 pp 형태도 그대로 문장 끝나요. 그대로 형용사로 굳어버리는 존재라 비동사 플러스 ing라고 목적어가 있고 bpp라고 수동태로 목적어 없고 그게 없어요. 얘는 무조건 목적어를 보는 게 아니야. 무조건 밑줄에 그 i가 꾸미는 게 사람이면 느끼는 pp로 정답. 사물이면 감정을 일으키는 ing 정답. 이어야 돼요. 그럼 그 아이템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라는 감정을 일으키는 존재니까 절대로 목적 없다고 보는 게 아니라 지가 꾸미는 존재. 얘를 보는 거야. 그럼 이제 사물이니까 troubling 이 정답이었겠죠. 그래서 트러블 같은 경우는 의미를 몰라서 틀린 게 아니라 얘는 지가 감정사인지 모르고 틀려와요.
그래서 trouble 같은 경우 문제를 일으키답니다. trouble. 그렇고 astonish 마찬가지 깜짝 놀래키다고요. 깜짝 놀래키다. distract 방해하다. 방해를 일으키다. 방해를 일으키다. 방해 일으키다. 일으키다. 그 다음 tired 피곤하게 만들다. 근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she's tired, I'm tired 이게 더 익숙해요. 그래서 틀린데 얘도 마찬가지 감정 동사라 지각 꾸미는 존재가 사람이면 tired가 맞죠. 근데 지각 꾸미는 존재가 사물이라면 예를 들면 밤기차는 night train은 is 밑줄 이렇게 나왔어. 그럼 밤기차는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존재예요? 아니지. The night train is tiring. 그 night train은 피곤을 일으켜요. 라고 해서 tiring이 나올 수도 있는 확률이 분명히 있으니까 tiring 참 있으니까 내 귀에 tired가 익숙하다고 찍지 말라고요. 그래서 너도 마찬가지 감정동사라 피로원을 일으키다. 사람이면 PP, 감정을 일으키는 ing, 사물은 ing. 그죠? tiring. 이게 just 하면 얘는 고갈시키다는 뜻도 있고 말고 지치게 만들다가 있죠. 지치게 하다. 지치게 하다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몰랐던 거 그리고 실수 충분히 잘하는 것들 같이 정리 잘 해두시라고요. 오케이. 자 마지막 138번 들어가겠습니다. 138번. 자 look이요. look 떴어요. 다시 한번 얘기했어요. look at 보다. look for 찾다. 자 look into 조사다. look into 조사다. 그 다음 look at, look for, look into, look around 둘러보다. look after 뒤를 봐줘 뒤를 해서 돌보다. 그 다음 look over 검토하다. 그리고 look up 찾아보다입니다. 찾아보다. 찾다 look for, look up은 찾아보다. 백과사전을 찾아보세요. 그 매뉴얼 사용서면서 매뉴얼을 찾아보세요. 이럴 때 쓸 말입니다. 보다, 찾다, 조사하다, 둘러보다, 그 다음 돌보다. look over 검토하다 look at 그 다음 look up은 찾아보다. 그죠? 오케이. 자, 리바이스는 수정하다고요. comply with 없으면 절대 안 씁니다. 버리세요. 준수하다. comply with 똑같은 거 아까 나왔던 adhere to. 너 준수하다 오케이. adhere 준수하다도 오케이. 말고 들러붙다도 있다고. 그래서 거기서 나온 명사로 adhesive 접착제 있다고. 그죠? 그 다음 abide by 같이 있으니까 같이 기억하고요. 그죠? 다음 하나 더 있구나. conform은 conform to, conform with 둘 다 돼요. 안 보이겠다. conform to, conform with 둘 다 됩니다. 같이 기억하시고요. 오케이. 자, few 정도가 있고 그래서 해석상 Chief Financial Officer는 요구했습니다. 그녀 보조자에게 요구했어요. presentation 슬라이드를 검토해보라고요. 그래서 look over 정답입니다. 그래서 A번까지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우리는 3월, 4월에 끝내는 게 목표야. 본인의 사명 잊지 마시고 부디 3월, 4월에 끝내시고 본인의 2년 동안을 편안하게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기회에 다시는 5월 뒤에 안 보는 걸 서로 같이 약속하면서 자, 바이바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